자,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 검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피해 여성 A씨 지금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고 싶다라는 문자를 남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태원 차장. 네. 자, 지금 이분 그동안에 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죽고 싶다라는 문자를 남겼다고 해서 네. 또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24일 이후에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떤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아주 최대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 지인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A 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첫 조사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얘기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변에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A씨를 먼저 조사를 해야, 예. 그죠? 나머지 심학봉 의원의 어떤 진술과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 여인이 맨 처음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다가 진술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두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진술을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만 하는데 지금 A 여인이 잠적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신병을 검찰에서 강제로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A 여인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빨리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좀 되찾으시고 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하태원 차장과 다른 정치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이 비주류계 모임 어제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어제 일인데요. 마침 광주에서 8.15를 맞아서 자전거 국토 순례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때마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간 김에 호남 지역, 광주 지역 의원들 한번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17명이 같이 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참석한 지금 이제 속속 모임 장소에 등장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어제 장면이네요. 네. 예. 자,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카메라 앞에 서서 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라도 잘해야죠. 지금 호남 민심이 지금 문재인 대표 지도부에 대한 이렇게 민심이 썩 좋지가 않다. 하태원 차장. 네. 결국에는 이제 신당 창당을 위한 어떤 그렇죠.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언제 어떤 식으로 분당이 이루어질지가 사실은 좀 더 초미의 관심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야당 내 원심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광주, 야권의 심장부라고 하는 광주에서 어떤 비노계, 비주류 의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연히 화두는 문재인 현 대표의 어떤 지도체제의 어떤 그다음에 무능력, 그다음에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성토 대회가 많이 열렸고요. 또 지금 현재 김상곤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이 밖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그 혁신 방향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보니까 오늘 야당에서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10% 의석수를 할당을 하자 이런 안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또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예. 혁신의 방향과 맞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청년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할당한 게 사실 지난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슈퍼스타 K식의 어떤 그런 오디션식 공천을 통해 가지고 장하나 의원이랑 김강진 의원 두 분이 비례대표 배지를 달았는데 과연 두 분이 3년 동안 2년 반이겠죠?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청년들에서 뭘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한 의원과 김광지 의원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말실수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새정치연합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무조건 일률적으로 청년들에게만 10%로 할당을 한다. 그것이 과연 현실성에 맞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그 의석을 할당해가지고 청년 국회에 늘어난다 한들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청년 실업이나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글쎄 혁신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지난 총선 때 물론 2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10% 할당하겠다고 했습니다. 10%면 전체 공천 지분으로 따지면 25명에서 30명 정도를 어떤 공천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상당히 현실성은 없어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을 했지만 어떤 청년 대표들이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고 건설적이고 이런 활동을 했으면 아마 국민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었겠지만 뭐 실제로 보여진 행동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청년들의 활력이 야당을 어떤 집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명분으로 짚었는데요.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청년들 그 어떤 정치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만약에 청년들을 진출시켰을 때 저 사람들의 질은 어떻게 담보할지 이런 부분이 예. 상당히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이 청년들이 보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바로 청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던 건데 그동안 막말을 하는데 앞장선 분들 바로 저런 분들이 아니었는지 하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반성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